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권을 사는 게 뭐 취미가 그러니까 저렴한 항공권, 뭐 저가 항공권, 막 이런 거 막 사는 거 취미가 될 정도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항공권 사고 있는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IT 업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그걸 느낀 게 작년 한 8월인가 여름에 영국을 갔는데 테스코 매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계산원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인가? 근데 거기 사람 꽤 컸는데 사람이 몇 명 너무 뭐 되게 많았는데 문제는 이 영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무인 계산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알아서 그냥 셀프로 계산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지 어디지? 그 이제 시범적으로만 한다는 것까지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영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왜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안 터질까 걔네들은? 한국 만세야 진짜. 아시아가 지하철에서 다 인터넷 터지거든요. 일본도 약간 지역 좀 이상한 데 가면 약간 삐리하게 안 터지고 그러는데 한국이랑 지금 뭐 이런 홍콩 같은 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무튼 홍콩에서 제가 본 거를 일단 하나는 전시회 이거를 바탕화면에다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일단 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왜 얘네는 플레이어가 있답니까? 잠깐만요. 제가 팝플레이어 켜고 그래도 플레이어는 이런 곰플레이어류나 팝플레이어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작품이에요. 요게 작품인데 이게 전시회 그림 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제 백남준 씨가 했던 미디어 아트처럼 그 어떤 이런 미디어로 자기의 뭔가를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VR이나 AR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상호작용 이런 거. 요런 이제 전시도 일상생활에서 저런 게 어떤 일상 되게 큰 쇼핑몰에서 저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맥도날드였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보면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 혼자 보기엔 좀 아까운 그러니까 그냥 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인데 우리도 이거 있나요? 우리나라도? 제가 맥도날드 한국에서는 잘 안 가서 이게 지금 홍콩 맥도날드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주문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그 계산해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계산해주는 매대는 한 명 정도밖에 없고 그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이제 셀프 매대가 한 4-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주문을 했고 굉장히 편하게 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막 좀 아무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있고 옆에는 이제 그 이런 거 못 다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옆으로 가고 왜 쓸데없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일본에서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블릿 같은 걸로 주문을 하는 게 되게 일상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런 거는 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그냥 태블릿으로 해가지고 주문이 되고 그래서 편한 거는 이제 언어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굳이 이제 직원이 여러 언어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뭐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제가 이런 기술 혁명을 많이 느낀 게 회전초밥이었는데 그건 스시인데 이 스시를 주문을 이런 걸로 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했던 범주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요 회전초밥집, 우리나라는 이게 있나 모르겠는데, 회전초밥집 이렇게 접시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인식기술을 사용해서, 뭐지? 이렇게, 삐비빅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센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센서가 아니고 어떤 디바이스, 그러니까 장치를 하나 딱 대고서, 쫙 이렇게 하니까, 이게 회전초밥 접시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 계산이 바로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진짜.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신기한 기술은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지 이건?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일상에서 됐다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AR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오픈CV나 어떤 이런 뭐 구글 비전 같은 걸로 이제 뭐 이런 인식 기술 같은 거를 그냥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랑. 근데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그걸 통해서 계산이 되고, 그거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약간 인구 고령화가 심해서 막 그냥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막 이렇게 약간 되게 오래된 것도 있고 좀 막 그런 것도 좀 많긴 한데,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또 어딘가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GU 매장을 갔었는데 이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ATM기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GU라는 매장, 유니클로에서 또 나온 이제 좀 저렴한 브랜드인데, 요렇게 이게 직원분 손이 나온 건데, 이제 옷을 이렇게 사요. 옷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이거를 열어서 여기다가 옷을 다 때려 넣어요. 다 때려 넣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옷 안에 있는 그런 그 디바이스 센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인식하는 건지 그 안에 RFID 칩 같은 이런 칩을 인식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계산이 뿅 돼가지고 여기 딱 나와요. 그냥 여기서 카드 긁으면 끝이야. 그래서 그냥 끝나요. 그래서 점원을 마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내하는 점원 한 명만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되게 길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장이 엄청 큰 매장이거든요. 도쿄 시내에서 어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주쿠 쪽에 있는 되게 큰 매장이었는데, 보면 이게 14, 15번이잖아요. 여기 앞에 쫙 있단 얘기야. 근데 그 정도인데 정말 안 밀릴 정도, 정말 큰 매장인데도 안 밀릴 정도로 이렇게 무인 계산기가 있어서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센서 기술과,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는 센서 기술과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융합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뭐 로봇 디바이스와 IT 기술, 어떤 인식 기술과 판단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드는 거죠.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기계와의 뭐 이런 입장에서는 기계는 움직인 그런 가능성, 이런 뭐 센서, 인식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한다면, 우리는 그 로봇에 들어가는 생각, 그리고 로봇의 판단,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인식 있죠. 그 사물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적 판단 같은 걸 직접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지금 이 정도 보고 되게 이제 놀란 게, 더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카메라가 있어서 사용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산하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다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사실 이거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디바이스만 많아지면. 카메라가 있고 이 사람이 20대 여성인지 30대 남성인지 이런 거를 알 수만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 같은 거는 사실 무궁무진해지거든요. 센서가 생기면서. 그리고 일단 점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돈 자체도 많이 절약이 되니까 더 가격 경쟁력이나 어떤 매출적인 면에서 더 우수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GU가 저렴한 옷으로 유명하거든요. 유니클로보다 더 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돈을 많이 절약이 돼서 더 저렴하게 옷을 공급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그냥 일상에서 정말 바뀌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유난히 일본에서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이나 홍콩에서.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일본 사람들과 홍콩 사람들이 좀 이런 거에 좀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어떤 이런 관심도 많고, 좀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평균 그 사용 시간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높다고 할 정도로 그런 통계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더 높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평균 굉장히 이제 IT 쪽으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같은 데서도 막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동남아의 우버, 그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뭐 다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한 번씩 써보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ATM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많지는 않은데 진짜 종종 보여요. 그래서 그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에는 첨부를 안 했는데 비트코인 결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해 하실까봐 그냥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혼자서 이렇게 하고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컨셉 촬영이에요. 컨셉 촬영.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이제 했다. 자, 아무튼 되게 재밌죠.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점원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점원 다음에는 이제 약사같이 그런 사람들, 그리고 회계사 같은 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처리가 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딱 좀 점원이 확실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T 쪽으로 굉장히 빠르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점원이 사라질 정도의 이펙트면 디바이스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디바이스가 많이 시도되고 있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점원 없는 편의점 이런 거 한국에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고 좀 가봐야겠네요, 진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겁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개발자도 사실 많이 이렇게 개발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좋은 엔진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개발 자체까지도 어느 정도 위협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엄청,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화시키기가 되게 힘들다 시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개발자들은 대체가 안 될 것 같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만약에 좀 단순 작업을 하는 그런 개발자분들 있잖아요. 개발자분들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점원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더 복잡한 애들이 사라지고, 그보다 더 복잡한 애는 그 다음에 사라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